온 국민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민 프리 상담소의 DJ 허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옆에 언제나 함께 해주시는 쏘미 선생님 인사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은 좀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좋습니다. 섭외했습니다. 저희 게스트분, 저희는 셀프 소개입니다. 스스로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레레라고 합니다. 아, 레레쌤. 예, 뭐 조금 더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럴까요? 예, 저는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의 그 미디어 중독 예방부, 우리 인터넷 스마트폰 어려움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는 부서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레레 선생님 반갑습니다. 좋네요. 수요일에서 하니까 꽉 찬 느낌이에요. 그러니까요. 오늘 또 그 사례를 통해서 풍성한 얘기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어김없이 저희에게 사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남학생입니다. 이번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열심히 했는데도 성적이 이것밖에 나오지 않아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저 자신한테 실망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모님의 잔소리와 실망스러워하시는 모습까지 더해져서 한편으로는 우울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SNS에서 칼로 손목을 긋는 자해 사진과 그 자해 행동으로 스트레스가 풀리고 속이 시원하다는 글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해를 하면 좀 나아질까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또 하게 되면 엄마한테 들킬까봐 겁이 나기도 하고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정신병자가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네, 이런 사례가 하나 올라왔는데요. 그쪽 앞에 있는 사례들에 비해서는 약간 조금 무게감 있는 사례인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수능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 들어서 맞아 이런 스트레스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좀 레슨쌤, 제가 레레쌤으로 다시 부르겠습니다. 레레쌤, 혹시 이 친구의 마음이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친구가 시험에서 성적이 떨어졌는데 내가 열심히 했어. 근데 기대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스스로한테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실망스럽기도 하고 모든 상황들이 자신을 굉장히 형편없게 만들어 주는 그런 상황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때로는 막 화가 나기도 하고 하는 이제 조금 마음이 굉장히 그래서 좀 불안정한 상태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저는 어쨌든 그러한 상태에서 약간 자해라는 그런 생각까지 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저희 핵심 문제인 것 같은데, 소민 선생님께서는 이 친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덧붙여서 파악하시겠어요? 근데 일단 레레쌤께서 되게 전문가적인 목소리로 얘기를 하셔서 멋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되게 비슷해요. 그렇게 느꼈는데 이제 이게 왜 이 친구가 이때 이럴 자해를 생각했을까? 사실 스트레스도 받고 막 너무 답답하고 레레쌤 말씀하신 것처럼 막 너무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이럴 때 왜 이 친구가 자해를 생각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요즘에 이제 이런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칼로 손목을 긋는다거나 이게 소위 그 자해 인증샷 이런 게 요즘에 조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영향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는 막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막 답답했는데 그냥 참는 거밖에는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SNS에서 그걸 하면 좀 약간 스트레스도 좀 풀리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조금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딱 생각했을 때 자해나 자살 이렇게 생각하면 약간 내가 조금 너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너무 심각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서 아마 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되게 문제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사실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쌓이고 이런 걸 자꾸 억압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저희가 이제 연구를 보면은 청소년 자해에 관련된 친구들이 보면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막 억압을 많이 했던 친구들이 갑자기 이제 더 이상 억압으로 안 되니까 그럴 때 자신한테 약간 상처를 주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또 얘기 듣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자해라는 충동이 올라온 거잖아요. 자해를 하고 싶다.
근데 이 친구가 또 마지막에 제가 마치 정신병자가 된 것 같아요. 어떡하죠?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임상 전문가이신 레레 선생님께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 이 친구가 뭔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예. 멋있다. 역시 전문가 네. 목소리.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일반적으로 그 자해 행동이라는 것을 이제 표현할 때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네네. 이게 이제 DSM이라고 네. 우리가 일종의 정신과에서 쓰는 사전이 있어요. 네네. 예, 그 사전에 그 5판에 보면은 네. 추후에 연구가 좀 많이 좀 필요하다. 네. 이런 이제 좀 상태로 각주를 달아놓은 거죠. 네. 일종의 그쵸 뭐 네. 그 A 파트가 있고 B 파트가 네. 있으면은 좀 추가적으로 네. 연구를 해서 A 파트로 갈 수 있다. 뭐 네, 이런 네, 거죠. 네, 예, 근데 거기서는 이 자살 의도가 없는 자해라는 거를 그 명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네. 부정적인 느낌이나 어떤 부정적인 인지 상태라든지 네. 내가 어떤 상황을 막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때 네. 그럴 때 그것을 해소하는 네. 안도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이 자해라는 것들을 많이 이렇게 선택을 네. 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이게 꼭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금 이 중학교 3학년 남학생 친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 수준, 그래서 정서적으로 굉장히 우울하고 불안하고 너무 힘든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은 방법으로 네. 많은 친구들 중에서 이 자해라는 극단적인 네.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소매 선생님? 되게 전문적으로 정말 저도 되게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 레레쌤 말씀하신 거에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게 제가 요번 1년 동안 이제 저희가 자해, 자살, 상담 개입에 대한 연구를 했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그 자해 청소년들 중에서 그러니까 자살 청소년과 자해 청소년을 이전에는 구분해서 상담 개입을 안 했대요. 근데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는 자해와 자살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해 같은 경우는 자살 의도가 없는, 그러니까 비자살적 자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살 의도가 없는 경우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실제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 감정을 어떻게 해소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그 이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막 억압을 하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자신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네. 다시 말하자면 감정을 완화하는, 감정을 어떻게 해소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대처 뭐 효과적인 대처는 아니죠. 약간 그런 방법으로 아이들이 선택한다라고 실제로 연구에서도 나오고 저희 청소년 그 자해 청소년 대상으로 제가 인터뷰했을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좀 이 친구에게 조금 해주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너가 네. 그렇게 정신이 이상해서 그런 충동이 느끼는 건 아니다. 네, 너가 네, 그만큼 네, 네, 힘들구나. 네. 그만큼 자해 충동이 들 정도로 많이 힘든 상태구나라고 네. 공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또 레렌 쌤께 이제 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쩍 정서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충동이 올라왔을 때 이 친구들이 조금 할 수 있는 대처 행동 방안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분께서. 예. 네. 일단은 이 자해 행동 이거는 우리 일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왜냐면은 우리가 너무 막 자해 행동을 막 TV나 미디어 같은 데 보면은 막 자기 몸을 막 상처 내고 이런 네네. 것들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아마 우리 준호 선생님, 네. 예, DJ 호우. DJ 호 선생님도 아마 어렸을 때 경험해봤을 텐데 네. 학교에서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경험이 있어요. 너무 화가 나서 네. 문을 빵 친 적 한 번씩 있잖아요. 그 문까지는 아니지만 있죠. 그렇죠. 벽을 친 적 있어요. 벽을 치고 친 적 있잖아요. 바로 그래요? 후회했지만. 저는 없어요. 바로 후회했지만 있어요. 예. 남자들이 좀 있거든요. 네. 쳤는데 아픈 게 어딨죠? 제 손이거든요. 막 손이 피나기도 하고. 그렇죠. 네네. 예, 근데 이것도 일종의 자해 행동일 수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네. 힘들다고 해가지고 술 막 먹고 속 다 베리고 밤새 오바이트하고 이것도 자해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공감되는데요. 네. 그런 행동은 저희 소미 선생님께서 네. 아주 옛날에. 예전에. 요즘이 아닙니다. 예, 네. 예. 그래서 먼저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자해라는 극단적인 방법, 어떻게 보면 내가 아주 일시적으로 빠르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하지 않는 게 참 중요한데 네. 근데 그것이 좀 익숙해지거나 아니면 그것이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 이거를 포기하기가 참 어려워요. 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우리 이 친구가 네. 먼저 본인의 감정을 조금 명확하게 좀 확인하고 그리고 자기 감정에 대해서 이름을 잘 붙이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름 붙이기. 예, 이름 붙이기. 그래서 지금 뭔가 이렇게 막 힘들 때는 내 감정이 어떤지 몰라요. 이게 막 뭔가 우울한 것 같기도 하고 불안 것 같기도 하고 화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냥 혼란스러운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막 너무 막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네. 명확하게 내가 느끼질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조금 본인을 그 감정에 너무 자기를 이렇게 막 내어 맡기지 말고 조금 떨어져서 내가 지금 어떤 걸 느끼고 있는지 이거를 뭐 불안하구나, 뭐 슬프구나 그렇죠. 이렇게. 예, 그렇죠. 우리 소민쌤이 말한 것처럼 이렇게 명명을 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네. 예, 그리고 좀 더 어떻게 얘기를 더 할까요? 예, 조금만 더 해주세요. 그렇게 이름을 붙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이름을 붙인 다음에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지금 처한 상황 있잖아요. 시험을 내가 못 봤구나. 그 사실을 확인하면서 내가 지금 느끼는 이 감정이 이 상황과 잘 부합되는 것인지. 예를 들어 저도 어렸을 때 무지하게 시험 못 봤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내가 세상에 정말 요만한 막 작은 잡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감정은 사실 그 상황과 부합되지는 않죠. 물론 시험 못 본 것이 안타깝고 좀 슬프기도 하고 노력한 게 억울한 것을 들지는 하지만 그것이 나를 정말 아주 저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잡초만한 존재로 나를 느끼게 할 만큼의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무비판적으로 사실을 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딱 할 수 있는 건데 부정적인 감정이 시키는 것과 반대의 행동을 해보는 게 좋아요. 반대로 하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무 슬퍼. 그래서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침대에 들어가고 싶어. 그럴 때는 침대를 걷어차고 일어나라는 거죠. 반대. 예. 청개구리 기법이네요. 그렇죠. 청개구리 기법 너무 좋네요. 저 정말 똑똑한 것 같은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예, 근데 이럴 때 중요한 거는 반대의 행동을 할 때는 정말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왜냐면 내 마음이 시키는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죠. 예. 그럴 때는 100%의 에너지를 쏟아서 반대 행동을 해라. 근데 그 행동이 중요한 것은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방법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예. 내가 너무 기분 좋은데 나를 우울하게 하는 방법이 아니고 나를 소중하게 하는 방법. 그래서 하루 종일 촉 처져 있고 그럴 상태에 있을 때 거기에 처져 있는 것에 순응해서 그냥 반응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반대의 행동을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해 보면은 훨씬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좋은 방법들을 알려준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이름표 붙이기. 감정의 이름표 그렇죠. 붙이기. 그럼 우울이라고 했을 때는 우울이 그럼 내가 정말 처한 상황과 내 우울이가 부합되는가? 그 정도로 내가 정말 못난 놈인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내가 축 처져 있을 때 그리고 내가 뭐 그 어른들로 예를 들면은 막 술이 땡길 때 술을 하루 안 먹는 거죠. 그렇죠. 안 먹고 런닝을 나가는 거예요. 좋습니다. 괜찮죠, 그럼?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방법. 그렇죠. 청개구리 기법. 건강하게. 강하게 말하고 싶니다. 청개구리. 청개구리 기법. 특허에 좀 내십시오. 자, 여기 덧붙여서 뭐 소민쌤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요, 되게 너무 좋은 얘기를 해주셔서 저는 근데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저희가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이 자해하는 청소년들은 결국 그 감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이렇게 자해를 한다거나 자살을 하는 게 결국은 아주 민마음에는 누군가가 이 얘기를 들어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면접해보니까 자해, 자살 상담을 많이 하신 전문가들은 가장 중요한 게 아이의 얘기를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라고 하거든요. 판단하지 않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런 심리적으로 막 이런 감정이 막 들 때 친구들이 혼자 가지고 있기보다는 내 얘기를 들어줄 누군가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친구가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를 해서 내 아픔이나 내 고통을 조금씩은 얘기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들어서 괜히 이런 얘기를 해서 너 이상한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뭐 사이버 상담 센터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채팅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담 센터를 찾아올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힘든 거를 혼자 가지고 있기보다는 네. 누군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얘기를 하려는 노력을 그러니까 용기가 필요하죠. 네. 그런 용기를 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도 자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적을 읽다가 이제 발견한 방법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정말 충동적으로 자해를 하고 싶다 그러면 빨간색 볼펜으로 자기 손목을 있는 힘껏 그어보는 거예요. 칼로 하지 말고. 네. 그럼 어쨌든 그 빨간색 선이 가면서 네. 그 자기가 살아있구나, 존재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는 경우도 있고, 네. 그다음에 고무줄 있잖아요. 텐션이 되게 센 고무줄을 손목에 감고 그걸 있는 힘껏 당겨서 탁 놓는 거예요. 그럼 식으로 약간 자신의 그 피부에 접촉할 수 있는 그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감정을 해소시키고 그렇게 그 아주 높게 올라왔던 감정을 조금 낮추는. 그래 조금 낮춰져야지. 그러니까 자기의 감정에 이름도 붙일 수 있고 하거든요. 약간 거리를 뛸 수 있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충동적으로 고점에 왔을 때 좀 내려주는 방법도 네. 있다는 거 제가 네, 한번 네, 팁으로 좀 드리고요. 자, 그리고 소미 선생님, 이번 주에 네, 아주 네, 중요한 네. 행사가 있다고 해서 네. 시간을 특별히 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요번 주 금요일, 그러니까 23일 금요일 3시부터 6시에 11월 23일인가요? 네, 11월 23일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요번에 한일 청소년 포럼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자해랑 비슷한 얘기인데 이제 주제가 지역사회 기반의 청소년 자살 자해 위기 상담이라는 주제로 이 한일 청소년 포럼을 할 예정에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관심 있으시면 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혹시 같아요. 그럼 장소가? 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고요. 네. 저희는 지금 부산에 네. 소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마 기사로도 그 다음 주 네, 월요일 네, 날 나갈 것 같아요. 네.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그 자료 같은 거 저희 그 개발원 홈페이지에 올릴 거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 포럼의 그 자료를 다운받아서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네. 좋은 정보입니다. 네. 네. 너무 좋은 정보인데요. 그러니까요. 네. 저도 참석해야겠어요. 네, 아, 그러니까 참석. 제발 참석해주세요. 그래요. 좀 오늘 그 자해 관련된 그런 사례를 다뤘는데요. 레레쌤 오늘 좀 어떻게 할게 너무 짧은 시간인데 어떠셨는지 느낌 한번. 일단 너무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 네, 네. 너무 따뜻한 분위기에서 이야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이렇게 고민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정말 이렇게 또 직접 듣고 이렇게 제가 무언가 또 얘기해 줄 수 있다라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아주 포근한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요거 약간 임상 전문가의 사례가 필요한 경우에는 초대를 저희가 하도록 할까요, 아니, 선생님? 자주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너무 좋습니다. 네. 전문적인 목소리로. 네, 전문적 목소리. 이건 말이죠. 임상심리학자의 전문적 목소리. 그러니까요. 이건 말입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사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